제43편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불안에 떠는 주인공. 골목에 쓰러져 있던 민준을 발견한 것은 그의 아파트 주인이었다. 새벽에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그를 발견한 것이다. 인정 많은 주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동네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신분을 증명할 방법도 돈도 없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덕분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온몸은 심한 타박상투성이었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 그는 며칠 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가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그는 가장 먼저 신문부터 찾았다. 혹시라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주인 할아버지가 가져다준 며칠치 신문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자신의 이야기는 온통 가십과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사는 건너뛰고 오직 자드라는 이름 석차만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스포츠 신문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그는 윤을 의심하게 하는 짧은 기사를 발견했다. 인기 가수 자드,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로 활동 전면 중단. 현재 도쿄 시내 대학병원 입원 치료 중. 민준의 손에서 신문이 힘없이 떨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입원. 그의 머릿속에서 미래의 기억이 경고등을 켰다. 2007년 5월 게이오 대학병원, 비상계단, 낙상사고, 모든 퍼즐 조각이 최악의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실의 달력을 확인했다. 날짜를 세어보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골목에서 린치를 당하고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시간 동안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게 될 운명의 날이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그녀를 병원으로 내몰고 비극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는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야 했다. 기획사의 감시망을 뚫고 병원의 벽을 넘어 그녀에게 닥쳐올 비극을 알려야만 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의 눈은 며칠간의 불면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던진 자의 비장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세였다. 운명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제44편 병원을 향한 필사적인 질주.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2007년의 그날처럼 그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옆구리를 압박붕대로 단단히 동염했다. 통증을 잊기 위해 독한 진통제를 몇 알이나 삼켰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중환자였지만 그의 정신력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병원비를 대신해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낡은 손목시계를 주인 할아버지에게 맡기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섰다. 목적지는 단 하나, 그녀가 입원한 도쿄 시내의 대학병원이었다. 그의 필사적인 질주는 그러나 빠르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며 전철역으로 향했다. 전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거짓말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약속이라도 한듯 굵은 빗방울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고된 비극의 서막이었다. 병원 정문은 기자들과 팬들, 그리고 기획사 직원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문 돌파를 포기하고 건물 뒤편에 후미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그곳에서 경호원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다나카 이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다나카는 이 모든 소란을 즐기고 있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자의 추악한 얼굴이라는 것을. 그는 다른 침투 경로를 찾기 위해 병원 담벼락을 따라 움직였다. 담벼락은 높았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그의 상처 입은 몸으로 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시간은 흘러가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이대로 그녀의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병원 후문으로 들어서는 식자재 납품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트럭은 보안 검색을 위해 게이트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생각.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의 마지막 질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45편 다나카의 음모와 극성 팬들의 방해.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병원 후문으로 들어서는 식자재 납품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트럭은 보안 검색을 위해 게이트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생각.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트럭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는 경비원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번개처럼 트럭의 뒷부분에 매달리는 데 성공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여 마침내 병원 부지 안으로 들어섰다. 트럭이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 멈춰서자 그는 재빨리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제 적의 심장부로 잠입한 셈이었다. 그는 직원용 통로를 통해 병원 건물 내부로 들어섰다. 하얗고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벽에 붙어 그녀가 있을 특별 병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잠입은 오래가지 못했다.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의 앞을 익숙한 얼굴들이 막아섰다. 며칠 전 그를 린치했던 바로 그 광적인 팬들이었다. 다나카가 일부러 그들을 병원 내부에까지 배치해 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방문객인 척 위장한 채 민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격렬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놈이 여길 왜 또 우리 자드 씨에게 해코지하러 왔냐. 비켜주세요. 제발. 그녀가 위험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고가 날 거라고요. 민준은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의 말은 광신도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들에게 민준의 절규는 사랑하는 여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스토커의 뻔한 거짓말일 뿐이었다. 닥쳐라, 이 벌레 같은 놈. 그들은 다짜고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건장한 성인 남자 여럿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게 된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다나카 이사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반드시 널 끌어내릴 거라고. 넌 여기서 스토커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질 거다. 네가 사라지면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회사의 뜻에 따르겠지. 이게 바로 내가 그린 그림이야. 모든 것이 그의 음모였다. 민준은 분노에 차서 그를 노려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제46편 빗속을 뚫고 달리는 사투. 다나카의 음모를 깨닫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야수였다. 그는 옆구리에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던 경호원 하나를 밀쳐냈다. 그리고는 복도 벽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경보기의 유리창을 깨고 버튼을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복도로 뛰쳐나온 사람들, 다급하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병원 직원들, 경호원들과 팬들 역시 당황한 기색으로 잠시 그를 놓치고 말았다. 바로 그 틈이었다. 민준은 연기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 다나카의 고함 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이 뒤를 쫓았다. 민준의 목적지는 그녀의 병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게 될 장소, 비상계단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부상당한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그곳으로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해야 한다. 1층 비상구를 통해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셌다. 그는 빗속을 뚫고 진흙탕으로 변한 바닥을 위태롭게 달리며 산책로로 향하는 외부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뒤쫓아온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빗속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주먹으로 치고 몸으로 부딪혔다. 상처가 터져 피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병실 안에 있던 사치코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화재 경보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 굳게 닫힌 문 밖에 세상은 온통 소란스러웠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버림받은 채 이 하얀 방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었다. 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간을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향했다. 외부 산책로와 연결된 직원들만 아는 비상 통로였다. 그녀는 얇은 환자복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2층 높이의 좁은 산책로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난간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녀의 마음처럼. 그녀는 몰랐다. 바로 그 시각 자신의 발밑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그 평범한 발걸음이 예정된 비극의 종착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래층에서 사투를 벌이던 민준의 눈에 산책로에 서 있는 그녀의 위태로운 실루엣이 들어왔다. 안 돼, 제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을 막고 있던 경호원을 밀쳐내고 미끄러운 계단을 향해 비극의 무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47편 난간에 선 이즈미, 그의 마지막 외침. 산책로 끝에 다다른 사치코는 차가운 쇠난간에 몸을 기댔다.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얇은 환자복을 금세 흠뻑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의 한기가 너무나도 시려서 바깥의 비바람은 그저 성가신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난간 너머로 펼쳐진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를 만나 시작되었던 기적 같은 시간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오해와 상처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진실한 눈빛마저도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 병마가 몸을 잠식하고 믿었던 사랑마저 배신으로 끝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던 바닥. 그녀의 발이 미끄러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낮은 난간 너머로 기울어졌다. 아찔한 허공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멍하니 생각했다. 사치코.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익숙한 목소리. 꿈에서도 그리던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계단 끝, 피투성이가 된 그가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부서진 몸을 이끌고 오직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오해였다. 다나카의 이간질, 닿지 못했던 편지, 그리고 그의 침묵의 이유까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난간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 중력의 힘에 이끌려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떨어지는 그녀의 시야에 자신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절규하는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겼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마지막 미소였다. 민준의 마지막 외침은 빗속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사투는 결국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추락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원망이 아닌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제48편,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그리고 시간의 끝.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민준의 세상도 함께 추락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빗소리도, 뒤쫓아온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난간 너머의 텅 빈 허공만이 그의 망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실패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가 무너진 채 난간을 붙잡고 있을 때 뒤쫓아온 경호원들이 마침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가 사라진 아래쪽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다. 거대한 번개가 바로 옆 철제 난간을 직격한 것이다.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그의 온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흘렀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존재 자체가 분해되는 듯한 감각이었다. 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비는 거꾸로 하늘로 솟구쳤고 병원 건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그의 눈앞으로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스튜디오 앞, 함께 밤을 새웠던 녹음실의 온기, 나란히 앉았던 공원 벤치의 고요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슬픈 미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그를 집어삼켰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기도,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이미 통제권을 잃은 뒤였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마치 낡은 필름이 타들어가듯 세상의 풍경이 검게 변하며 오그라들었다. 그의 마지막 의식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던 자신의 목소리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빛이었다.